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도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급락 이후에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외국인의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대 지수 모두 다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2.8%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전 거래일 대비해서 약 1.72%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역시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미국의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인 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최근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지금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성은 남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증시의 펀더멘탈 훼손 정도는 뭐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급락 이후에 원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에서 뭐 종목은 다 다르시겠지만 풀베팅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에 좀 단기 반등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들도 완벽하게 리스크가 해소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역시나 보수적인 전략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증시를 보면요.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좀 보였습니다. 뭐 조선주도 사실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섹터 중에 하나죠. 자동차 업종이 엄청난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동차 업종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자동차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주죠. 현대차가 무려 6.45%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지난 이제 1월 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을 압박을 하면서 낙폭을 굉장히 깊게 보여줬었는데요. 이미 오늘장에 6%대 급등을 하면서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인 것들만 볼게요. 한 3개 정도. 현대모비스도 오늘 3%대 상승을 해주면서 낙폭을 좀 줄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현대차보다는 조금 회복세가 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낙폭 전 지난달 말에 부터 시작됐던 급락세를 다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부품 중에 대표적인 현대 계열이죠.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오늘장 4.81%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역시나 지난달 말부터 있었던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는 대부분의 낙폭을 회복을 했지만 대표적인 부품주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는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사실 지금 워낙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점에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 아직은 코로나 관련된 리스크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여유 자금이 아니신 분들 단기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세 종목 모두 다 일단 올해도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굉장히 저평가 구간, PBR 100 미만 수준에서 대부분 움직여 왔기 때문에 역시나 중장기 베팅하시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베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대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나 지금 대부분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실적 발표를 했죠. 엄청난 성장을 좀 또 이뤄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대차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실적 발표를 했죠.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단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아직은 지난 4분기께 아직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난 전분기 즉 3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실적을 봤을 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재무제표상으로 상당히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 일단은 가장 좀 안 좋았던 시기였죠. 어떻게 보면 2017, 18년도에 조금 적자는 아니었지만 2016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이제 작년에 다행히 저점을 좀 찍고 실적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 0.5배 수준, 즉 자산가치 대비해서 절반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외에도 현대모비스도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지금 PBR 0.7배 수준 역시나 자산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NDR을 했거든요. 그래서 NDR을 했었는데 기관에서 일단은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매출액 모두 다 좋은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뭐 영업이익률도 무난한 수준을 계속 달성을 해왔고요. 작년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조금은 성장세를 좀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적적으로는요. 자, 그리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품주 중에 하나죠, 자동차. 그런데 일단 실적 역시나 좋죠.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큰 적자를 봤었는데 올해 완벽하게 흑자 전환하면서 오히려 실적 성장폭은 제일 컸던, 요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았던 기업이 바로 현대위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주가는 0.37배, 자산가치 대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역시나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상당히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번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회복기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부터 현대위아도 작년에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작년 초 저점에서 한 18만 원대에서 뭐 27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니까요. 상당히 우상향 흐름이 안정적으로 좀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도 조금 역시나 우상향 흐름 보여줬었고요. 현대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오히려 조금 부진했어요. 그죠? 현대차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작년에도 중반까지는 좀 좋은 흐름 보였다가 그 뒤로 꺾이는 모습. 그래서 추세가 바뀌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도 상당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인 건 맞겠지만 전고점까지 그렇게 많은 갭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도 좋게 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현대모비스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실적을 봤을 때는 뭐 다 좋았습니다. 작년 실적 좋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완성차 업체의 어떤 시스템 치고는 굉장히 성장률이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봐야 하는 종목인 건 맞고요. 다만 일단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요, 부품주고 또 특히나 AS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부에서 엄청난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S 사업부라는 것이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현대위아가 좀 더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라는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현대위아 AS 사업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대위아 어떻게 보면 같은 대표적인 부품 기업인데 현대위아와 같은 이제 타 부품사 대비해서 장점이 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친환경 부문 사업을 상당히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책적인 지원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친환경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실제로 친환경 관련된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을 주력으로 더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는 먼저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타 부품사 대비해서 성장 모멘텀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주가 부양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 부품사 대비해서는 현대모비스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대모비스나 일단 현대위아라든지 현대차와 같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다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자동차 업황을 보면 일단은 현대 계열사는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이고요.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팰리세이드라든지 이제 제네시스 관련된 신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이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제품을 많이 팔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경쟁사인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체보다는 현대차 계열이 훨씬 더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 실적이 더 성장할 확률이 올해 더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된 계열사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세 종목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현대모비스가 좀 더 좋아 보인다는 점. 다만 어느 기업이든 항상 리스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리스크는 회사마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세 종목 다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어느 정도 비중, 예를 들어 뭐 30%를 나는 싣고 싶다. 중장기적으로 관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내가 30% 정도 비중을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10%씩 나눠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안정적인 평균 수익률을 찾아가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대표적인 세 종목, 실적도 괜찮으니까요. 나눠서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 마지막으로 추가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굉장히 장이 좋아 보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직도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중국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로 경제에 타격을 줄지는 아직은 예상하기에는 조금 이른다는 감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타격을 받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업황이 꺾일 수 있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어느 업종이건 어느 종목이건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최소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A라는 종목을 만약에 넣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를 매수한다 지금부터 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와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비중을 10% 실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5%씩 두 번에 나눠 넣는다든지 2.5%씩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셔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낮은 가격에 재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오히려 주식수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낙폭 이후에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수익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안정화되는 것을 눈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목 선별도 중요하고요. 업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기 시황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요. 매매하는 게 가장 매매하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물론 단타주는 제외하고요. 단타는 제외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든지 어느 정도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앞으로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라든지 또는 궁금하신 종목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라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